안녕하세요. 2021년 24회 시험 대비해서 이제 방문각에서 첫 이제 민법 수업을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민법 강사 설신재라고 합니다.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 실제 수험생 여러분을 놓고 강의를 하는 게 맞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저 혼자 강의실에서 촬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이렇게 계속 코로나 때문에 제 계획에 의하면 올해 2월 달에도 3월 달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요즘 너무 또 코로나가 심해져 가지고 내년 시험 대비해서 첫 강의도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7월 달에 있을 24회 시험, 2021년 시험인데요. 저희 대부분 이제 알고 들어오시겠지만 처음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시험을 공부한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준비한 시험은 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 보호 1차 시험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만 아마 2021년 7월 두 번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통상적으로 시험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7월 달 두 번째 토요일 날 시험을 본다. 그래서 1교시에 회계원리라는 과목과 그리고 시설개론이라는 과목을 총 80문항을 100분에 보시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2교시에 이제 민법만 40문제를 50분에 푸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과목 1교시의 회계원리, 2과목이 시설개론이고 2교시 1과목이 민법입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받아보시면 회계원리는 1번부터 40번까지 출제가 되고요. 시설개론은 41번부터 80번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2교시의 1과목 민법은 1번부터 40번까지, 그래서 총 결과적으로 1교시 2교시 합쳐가지고 120문제인가요? 그렇죠? 120문제에서 72점, 72개를 맞으면 아마 요 점수가 평균 60점일 거예요, 아마. 요 평균이. 그래서 과락 없이, 그래서 회계도 최소한 40점 이상, 시설개론 40점 이상, 민법 40점 이상, 세 과목 모두 공이 40점 이상, 그리고 평균치가 60을 넘어갔을 때 우리 시험은 최종 합격입니다. 1차 합격입니다. 그래서 2차가 상대평가일 뿐이고 1차는 아직까지도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라는 얘기는 세 과목 공이 40 이상 득점하시고 세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을 넘었을 때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절대평가다. 그리고 이 절대평가 1차 시험을 끝나고 나서 두 달 뒤에 9월 셋째 주 토요일 날인가 아마 2차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은 이제 현행 그 공시된 거에 의하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1,700명 선에서 최종 합격, 여기가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치러지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시험은 2차가 지금 현행 공시된 것에 의하면 올해 1,700명이고 한번 발표된 인원은 쉽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700명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1,700명 안에 들어야 합격하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7,000명 중에서 1,700명을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또 내지는 10,000명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서 1,700명을 뽑는 시험이 아닙니다. 5,000명이 시험 봐가지고
1,700명을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과거 경험상 저희 시험은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2차 시험 응시에서 그중에서 1,700명을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2차 시험의 경쟁률은 2대 1이 안 돼요,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2차 시험은 산업인력공단 통계가 70%대입니다. 70% 이상의 합격률이.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시험은 보통 1차 시험에서요. 1차 시험에서 2만 명 가량이 응시합니다. 이 중에서 2차 시험을 칠 수 있는 응시 인원은 2,000명 내지 3,000명이 전부예요. 그러면 2만 명의 응시에서 1차 관문을 통과하신 분이 2,000명 내지 3,000명이 전부일 거라고요. 이건 내년에도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시험의 특징은 물론 2차 중요하죠. 2차 중요하죠. 최종 합격은 2차가 최종 합격의 관문인데 문제는 1차 시험을 통과해야 2차를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올해 치러진 2020년에 치러진 23회 1차, 작년에 치러진 2019년에 치러진 22회 1차 공통점이 이거예요. 물론 2019년 22회 시험은 절대평가였고 올해부터 2차가 상대평가인데 절대와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공이 1차 시험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즉 산업인공단의 의도는 다른 자격증과 다르게 2차 시험의 합격률을 아마 이 정도 맞추는 것 같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1차를 합격해야만 2차를 볼 수 있는데 1차 합격자를 10분의 1을 줄여요. 지금. 그래서 지금 1차 통계를 보니까 올해 통계를 보니까요 11% 정도 합격했어요. 지금 11% 정도가. 2차 합격률은 7, 80%가 넘을 걸로 확실합니다. 올해 지금 올해치만 넣고 보면 응시 인원이 2,500명이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신 분이 2,300명이 시험에 응시했대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2,500명인데 200명이 결시하고 2,300명이 시험에 응시했답니다. 그래서 이 응시한 인원 중에서 1,700명을 뽑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합격률이 70%가 넘어가는 합격률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한 5분, 10분 동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내년 저희가 보는 24회 1차 시험도 결국은 주택관리사보호 시험도 1차가 관건입니다. 1차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1차 합격한 자, 2차 제 식대로 표현하면 그냥 합격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시험이 통상적으로 우리 1차 시험의 합격률은 15% 내외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민법도 어려웠고 시설도 어려웠고 회계도 세 과목이 대부분 공이 어렵다 보니까 1차 시험의 합격률이 11%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런 추세는 여러분이 보시게 될 내년 시험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 포인트를 어디다 둘지 그렇죠? 힘을 어디다 쓸지를 먼저 참고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올해 제가 24회 최근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공단에서요 시험에 대한 결과치를 발표하는데 올해 최종 합격자는 2,500명 정도가 죄송해요. 1,500명 1,530몇 명이든가 1,500명이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11% 정도가 나왔대요. 공단 발표에 의하면. 근데 그중에 민법의 과락률이 50%를 상회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10명 중에 5명이 40조를 못 맞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더 놀라운 사실. 회계원리의 과락률이 민법보다 높아가지고 정확히는 안 나왔는데 51%인가? 되고요. 시설개론 과락률이 48%인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놀라운 숫자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5명 정도가 회계 과락, 시설 과락, 민법 과락의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험은 이렇게 많이 응시하세요. 2만 명 가까이 응시를 하는데 문제는 실제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시험 보는 수험생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4천에서 5천 선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1년 동안 하고 나서 공부하시고 1년 동안 인강을 통해서 꾸준하게 공부하신 분이라면 과락은 쉽게 나오지 않아요. 제가 10명 중에 5명이 5분 정도가 세 과목 다 과락의 확률이 많아요. 지금 통계치로 보면. 물론 어떤 사람은 회계 과락, 민법 시설개론만 60점, 민법 60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또 내지는 시설개론 과락, 회계 60점, 민법 70점, 또 내지는 민법 과락, 또 내지는 시설개론 70점, 회계율 90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과락이 겹쳤으니까 이렇게도 불합격할 수도 있겠지만 회계원리 과락, 시설개론 과락, 민법 과락 세 과목 다 과락인 사람이 2만 명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 이유는 뭐냐면 응시는 2만 명 정도 하시는데 저도 강의 생활을 한 10년 이상 했는데요. 학원에서 실제로 저하고 강사하고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이 많지 않아요. 기껏해야 2,000~3,000 명 내외예요. 왜냐하면 저희 방문각 서울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방 학원은 더 있긴 있겠지만 서울에 있는 학원보다 인원수가 적어요. 보통 지방 학원들은 많아봤자 20명이에요. 또 내지는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도 실제로 학원 수강생을 놓고 강의하는 데가 전국에 몇 개 되지 않아요. 아마 전국 군수학원 다 토탈해서 학원수 학생 수강생 10명 미만의 학원수까지 다 포함해봤자 전국에 30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최대 30개라고 잡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평균치로 내보면 등록 인원을 실제로 학원에 오신 분들 한 50명이라 잡아본다면 1,500명 내외예요. 지금 많이 잡아봤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2만 명 중에서 실제로 학원에서 와서 공부하시는 분은 1,500명 내외다. 그럼 나머지 18,500명은 인강생일 것이다. 그런데 인강생이 18,500명이라고 하는 것도 허수예요. 이유는 뭐냐면 2만 명 중에서 실제로 돈을 지불한 다음에 인강을 끊고 공부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 5,000명 내외입니다. 5,000명 내외예요.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학원 수강생 빼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방문각 인강생 빼고 다른 학원 인강생 빼고 한 10,000명 정도는 올림픽 정신으로 이런 자격증이 있어? 라고 응시하시는 분. 또 내지는 3년 전에 예를 들어서 방문각 학원을 잠깐 다녀본 다음에 짬이 안 나서 틈틈이 집에서 혼자 독학하시다가 접수해 보시는 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10,000명 이상이에요. 그렇게 2만 명 중에서 10,000명 이상이 그렇게 제식대로 표현하면 어중이, 떠중이, 기타 등등 접수하다 보니까 실제 시험장 가서 보면 이렇게 과락률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이해가 물론 저도 좀 건방진 생각일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민법 강의를 듣고 그래도 1년 동안 들었으면 과락이 나오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공단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2만 명 중에서 합격률이 11%라고 해봤자 실제로 공부를 하시고 떨어지시는 분은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운이 없이 또 시험장 가서 그 시험장이 주는 그 압박감 때문에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과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저득점이 나와가지고 합격으로 떨어지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공단 통계는 11%의 합격률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 방문각 학원에서 또 인강으로 들으신 분들 합격률은 저것보다 3배, 4배는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겁먹지 마시고 1년 동안 시험 보는 날까지 저희 방문각을 믿고 또 민법이라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고득점이 충분히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모두 설명은 이 정도 좀 할게요. 근데 생각보다 저도 이제 작년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23회 시험을 좀 보고 나서 앞으로 민법 강의를 어떻게 할지 실은 좀 막막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채권법 같은 경우에 그동안
23회 동안 그 나왔던 것들이 작년에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23회까지만 해도 매매라든지 채권법에서 임대차라든지 도급 내지는 위임 같은 요 관련 부분이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던 경향에서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올 시험 23회 시험 같은 경우라면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어요. 여기서 아마 멘붕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저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쉬는 기간에 내년에 채권법을 어떻게 할지 실은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범위는 넓은데 또 예를 들어서 원리 원칙대로 강의를 하면 여러분이 쉽네 어렵네 훨씬 강의는 어렵다라 뭐 기타 등등 많이 하면 어려운 거야. 많이 하면 그렇죠? 많이 하면 어려운 거야. 예를 들어서 특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요일 날 특강 한 번씩 하거든요. 특강 보통 9시 반에서 6시까지 하는데 9시 반에서 6시까지 하면 강의가 어렵대요. 9시 반에서 3시까지 하고 끝내면 강의가 쉽대요. 내용은 잘 몰라. 그리고 결과치는 예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강의 시간이 짧고 줄어들면 명강의래요. 실은 요즘 여기 어찌 보면 사회 세태긴 합니다만은 강의가 너무 늘어지는 것도 지양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올해 시험을 좀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여러분이 아무리 저한테 예를 들어서 강의가 어렵네 뭐 기타 등등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혹시나 또 작년 같은 패턴이 올해 또 나올까봐 강의가 좀 늘어지고 깊은 내용을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좀 시험을 보면서 나름대로 A형 같은 경우에 40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저는 39문제를 그래도 반복해서 강의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실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강사가 시험에 나왔던 것을 다 한 번 정도는 터치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정도는 터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험생의 입장에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또 강사가 강조했던 부분이 나왔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저희 강사의 운명인데요. 저는 강의 스타일 자체가 많은 것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걸 펼쳐놓은 다음에 마지막 가서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버리세요라고 기타 등등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39개 중에서 40문 중에서 한 문제 정도 공동 불법행위 관련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너무 어려워서 또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강의를 못했어요. 근데 1번부터 39번까지는 수업 시간에 수차 강조했고 또 내지는 여러 번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 여러분 입장에서 받아들인 것이 좀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올해 좀 그런 것을 더 좀 그런 얘기를 좀 듣기 싫어가지고 했던 얘기는 또 하고 또 내지는 또 하고 그래서 내년 수업은 아마 이렇게 준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설명을 좀 제 변명 그리고 앞으로 제가 내년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해가지고 1시간 정도 할 건데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그리고 앞으로 강의 이렇게 하겠다 변명하는 건데 저희 박문각 스케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2020년 지금 9월인가요? 9월 기초과정 그래서 이제 민법 이제 들어간다 입문이다. 그래서 기초과정 입문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12월 그래서 요 석 달 기간 동안에 아마도 기본과정에서 이제 기본서 가지고 기본서 한 800부지 된 기본서 가지고 아마 기본과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를 바꿔서 2021년 1월 달과 2월 요 두 달 동안에 한 번 했던 기본과정을 좀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기본은 안다라고 해가지고 심화과정 갑니다. 그리고 해를 바꿔서 3월 달 또 4월 달 5월 달 요 석 달 동안에 기본과정 했던 거 핵심에서 했던 거 심화과정 했던 것을 더 압축해서 꼭 이것만큼만 알고 가자 해서 핵심 이론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문제집 나오니까 요 시간에 같이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문제풀이를 할 거고
이 과정 끝나면 가장 중요한 6월 달에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동형이니까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인데 시험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같은 같은 형식으로 해서 동형 모의고사 해가지고 4번에서 6번 정도 6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가셔가지고 한 2주 정도 딱 이렇게만 공부하세요라고 100문제를 뽑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걸 백선이라 부를 거고요. 또 내지는 특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7월 달 한 과정을 끝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이렇게 끝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7월 두 번째 토요일 날 시험 보시고 합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제가 칠판에 그려드린 요 그림이 1월 달 앞으로 여러분이 시험 볼 때까지 저희 방문각 스케줄이다. 1차 스케줄인데요. 민법적인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민법은 이제 오늘부터 4주 정도 4번이죠. 4번? 4번 정도 기초과정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서 가지고 석 달 동안 기본과정 할 것이고, 역시 기본서 가지고 심화과정 2달 동안 할 것이고, 이제 다 끝나면 이제 핵심 이론 집해가지고 조그만 책자 하나 가지고 또 내지는 문제집 가지고 석 달 동안 반복시켜 드릴 거고,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4번에서 6번 정도 동형 실제 시험장에서 뜨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여러분을 이제 시험장으로 안내할 건데요. 일단 저 과정을 학원에서 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우리 실제 수험생이라고 하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업을 들으신 분이라면 합격은 80% 이상이에요. 또 인강생이 훨씬 많다 보니까 학원 수강생보다 전국에 계시는 우리 동영상 내지는 인강생 수험생 여러분이 이 과정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제가 얼핏 잡아도 요거 예를 들어서 4번이니까 16강, 뭐 48강, 요것도 아니요 70몇 강 될 거, 72강, 48강, 또 요것도 72강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200여 강의를 다 듣고 시험을 보시면 인강생의 경우라면 90% 합격이에요. 90% 합격이에요. 근데 강의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목표 완강을 한다. 그러면 합격률은 80% 이상이 될 거예요. 농담 아니라 완강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완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한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다. 들어보면 합격률은 80% 이상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강의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습니다. 가다가 지치고 집안일 생기고 회사일 생기고 기타 등등 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어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리셋 하셔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원치 않아요. 리셋은 필요 없다.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다. 완강이 목표다. 그러면 합격률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복습을 좀 해서 복습. 예습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뭘 알아야 예습을 하죠. 우리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들이 예습 복습 철저히 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맞지 않아. 예습을 어떻게 앞 내용을 알지를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습 위주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판서가 좀 많은 편이에요. 민법 강타치고는 말로 풀어드리지 않고 판서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판서하실 때는 동영상을 2번째 들으실 때 판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서. 첫 번째는 그냥 들어라. 처음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동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제가 칠판에 쓴 것을 받아 적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빨간색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한번 처음에는 들어보고 두 번째 동영상을 들으신 분이라면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아무리 물론 강의를 잘한다는 얘기는 몇 번 들은 편인데,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의 눈높이를 다 맞춰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들어라. 막힘없이. 그리고 두 번째 들을 때는 그때 필기해라. 그때
판서를 하는 것을 필기해라. 저는 이렇게 좀 요게 복습이다. 그러니까 처음 들은 것은 이걸 어떻게 보면 예습이라고 보시라고. 예습이라고. 처음 듣는 것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는 반복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2번 정도는 반복하시면 요 세 가지만 좀 지켜주신다면 민법 100점은 아닐지라도 민법 때문에 시설하고 회계원리 점수 부족한 거 보완해 줄 수 있는 과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시면 그래도 80점 내지는 90점이 나오지 않는 과목이 민법입니다. 크게 변동성이 없어요. 변동성. 예를 들어서 기초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핵심 이론과정, 문제풀이 과정, 동영 모의고사, 백선특강까지 해가지고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내지는 산업인력공단의 민법 유형 또 내지는 국가공인 민법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어지간한 문제 모든 문제를 여러분에게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시험장 가서 보시면 평소 수업 시간에 들었던 그 내용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시험장 가서 보시면 문장을 읽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읽는 게 아니라 느낌을 읽으세요. 느낌을. 대부분 민법 꽈락이 나오는 분의 특징.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느낌을 읽는 거예요. 느낌을 읽는 거예요. 시험 지문에 1번 지문.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문장을 읽는 게 아니라 다음만 읽으셔. 느낌을 아는 거고. 즉 시험장 가서 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나오지 않는 특징이 뭐냐면 그 문장이 정확하게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같지, 이거겠지.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연발되고 실수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세요. 지금 올해 23회 7월 달에 치러진 민법 꽈락률이 50% 이상이랍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와서 1년 공부하신 걸 풀어보라고 하면 점수가 꽤 많이 나오세요. 10점 이상 나오세요. 근데 왜 시험장만 가면 50점 밑으로 나오냐? 40점이 꽈락이 나오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문장을 다 읽지 않으세요. 문장을 다 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가 이렇게 불안하니까 시험은 쫓기다 보니까 그 물어보는 문장을 정확히 읽어봐야 되는데 실은 그 정확히 물어본 문장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가 보니까 뿌옇게. 이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년 동안 민법 하는 과제. 첫 번째, 완강이 목적이다.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중요치 않다. 두 번째, 복습은 두 번째가 복습이다. 세 번째는 반복 많이 삭히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많이 알고 대충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많이 알고 대충 아는 것은 오히려 독입니다. 독. 그래서 물론 그 많은 강의를 어떻게 2번 듣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기초과정 2번, 기본과정 2번, 심화과정 2번 들어봤냐고요. 네가 들어보고 그런 얘기를 해봐라. 저도 주택관리사보는 아니지만 다른 자격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도 공부 방법은 여러 번 똑같아요. 저도 재작년에 주택관리사보, 기타 등 다른 자격증 시험을 많이 응시해서 몇 개는 합격했는데 제 공부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책 놓고 팔짱 끼고 동영상만 들어요. 이해 못해요. 동영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들었어요. 그것이 필기보다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물론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겠지만 뭔가를 적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본인 자신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기억력을. 근데 한 번 들을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두 번째 들으면 그 기억이 복습이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연결이 돼. 요즘 모든 시험의 그 특징은 지엽적인 지문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엽적인 지문보다는 통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통으로 그 과목을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을 하셔야 돼요. 완강을. 예를 들어서 저희 민법에 제한 능력 관련 파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러면 제한 능력 관련 부분이 우리가 자연인 파트에서만 나오면 좋은데 나중에 취소, 무효 파트 또 나오거든요. 또 내지는 물권법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한 부분을 지엽적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나중에 취소나 무효 내지는 물권법 파트를 놓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 제발 이 부분은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완강이다. 그 다음
완강했으면 반복 한 번 더 들어봐서 최소한 2회도 가시면 점수가 이 정도는 나올 걸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법 공부 방법 내용은 지금 요 과정을 끌어오시면 분명히 칠판좀 볼까요? 처음 입문 그 요즘 그 뭐죠 유행하는 민린이 저도 이 리니가 뭔지 몰랐는데 민법 어린이 아셨죠? 민법 어린이 낚시 이제 초보자들 낚린이 주식 초보자들 주린이 네 민법 초보자들 이제 어린이 민린인데요. 우리 민린이들은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9월달 강의 어려워 죽을 것 같아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과정이 기본 과정 더 죽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넉 달의 과정을 개인적으로 수업 시간에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면 심화과정 갔을 때 요때부터는 좀 눈에 띌 거예요. 눈에 띌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가면 이제 어른이 될 거예요. 민법적으로 어른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올 12월 달까지 민법을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완강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완강의 범위 여기까지예요. 넉 달 동안입니다. 넉 달 동안만 완강하세요. 차후에 핵심 이론 문제풀이 과정은 제가 한 번만 들어보세요 할 거예요. 왜냐? 문제풀이는 답을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복습할 게 없어. 복습할 게. 한 번 문제 풀고 끝이에요, 지금. 끝이야. 그런데 제가 저기서 했던 얘기, 완강하세요, 복습하세요, 반복하세요라는 부분은 요 올 하게 될 9월 달 과정, 기초 과정,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기본 과정만 2번 이상 들으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끝납니다. 우리 시험 끝나요. 왜냐하면 요 넉 달 동안 제가 무수히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무수히 많은 얘기. 물론 주로 기본 과정 할 때는 민법 총칙으로 하겠습니다만은 민법 총칙을 강의합니다만은 요 안에는 물권법도 녹아 있고요. 요 안에는 채권법도 같이 녹아 있습니다. 다만 물권법도 하고 채권법 하지만 제목은 민법 총칙이에요. 이유는 민법에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이 각각의 법이 있는데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각각의 법에 공통 분모를 모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래서 민법 총칙을 하다 보면 물권법, 채권법을 아마 제가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올 12월까지 민법을 끝낸다. 끝내는 것은 완강 2번 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수월해질 것이다. 근데 우리 대부분 죄송해요. 그 낭린이란 제가 그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낭린이란 그 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민린이라고 치고 민린이는 올해 민법 처음 접하신 분들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우리 그 작년에 떨어지고 올해 떨어지고 너네들은 한 2년째 3년째 하신 분들 그렇죠? 우리 다독자들 여러분 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왜 떨어졌는지를 복습을 안 해요. 뭐죠? 복기를 안 해요. 복기를. 예를 들어서 민법 내 점수가 55점 나왔어.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55점이면 점수가 안 나온 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1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55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복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알아. 그래서 요 과정을 생략하세요 지금.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온다든지 내년 3월 달에 와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 겨우 60점 맞아. 오히려 민법 처음 하신 민린이들은 제가 뭐 판단 능력이 안 되니까 판단이 안 되니까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셔. 듣고 물론 우리 학원을 하다 보면 민린이도 있고 또 여러 회를 공부하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작년에 떨어지고 재작년 떨어지신 분 점수가 90점대 말하는 건 90점대. 민린이들은 아무것도 몰라 0점이에요. 0점. 그래서 처음에 학원에서 제가 인강 여러분을 잘 모르니까 처음에 학원에서 보면 이 약간 나름대로 이렇게 그런 괴리감이 좀 있어요. 민린이들은 저 사람 되게 대답도 잘하고 뭐 하여간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요게요. 민린이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바람에 점수가 어느 순간이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 그 민린이 말고 여러 해 하신 분들은 아는 건 많은데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3월 달 가면 엎어져요. 성적이. 그래서
3월달 가면 우리 그 다독 몇 년 하신 분들은 학원은 나오긴 나오는데 뒤로 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니한테 가서 점수가 막 나왔니?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번 주부터 하게 될 기초과정, 또 10월달, 11월달, 12월달 하게 될 기본과정, 이 과정이 이제 여러분의 내년 시험 24회 민법 점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강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 다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갑니다. 설명을 제가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저는 아직까지 북극, 남극 가본 적 없는데 TV로 보면 빙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빙하. 바다에 있는 그 얼음덩어리 있잖아. 얼음덩어리. 빙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여기가 바다고요. 바다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얼음덩어리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그 밑에 어마어마한 양의 이렇게 얼음덩어리 있다면서요. 근데 저는 강의를 지금 기본과정, 기초과정 할 때 물 밑에 들어간 요 부분을 강의할 거예요. 실은 요 부분을 강의할 거예요. 요 부분을.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 근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물 위에 떠져 있는 요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실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일이라고 보면 요 물속에 잠겨 있는 요 부분이 굽니다. 근데 기본과정하고 기초과정 할 때, 기본과정 할 때 제가 굴을 얘기해요. 굴을. 그럼 선생님 왜 굴을 먼저 얘기합니까? 일만 알려주시죠. 근데 일을 알려면 굴을 알아야 돼요. 민법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제가 자격증 강의도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민법 강사님들의 강의, 또 다른 자격증 강의를 민법 강의를 좀 종류씩 듣는데 진짜 명강사 요 일만 알려줘. 있습니다, 있다, 없다 이런 것만 외우래. 물론 그럼 되죠. 되지. 예를 들어서 중개사 민법 선생님들 있다, 없다 단어 이거 나오면 답이 이거래. 예를 들어서 단어가 처로 끝난다. 그러면 결론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O, 없다 이렇게 나오면 X래. 강의 참 쉽지. 그래서 맞죠. 그래서 6점 나와. 중개사 합격이야. 이유는 공인중개사 민법과 관리사 민법은 범위는 똑같은데 대응 과목이 틀려. 이유는 뭐냐면 공인중개사 민법은 1차 과목이고 1차 과목은 2과목밖에 없습니다. 민법과 민사특별법 그리고 부동산 학개론인데 과목이 2과목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법을 80점 이상 맞을 필요가 없어요. 민법 80점 맞고 학개론을 40점 맞으면 합격이에요. 근데 저희 시험은 1차 과목이 3과목. 민법을 100점 맞아주셔야 돼. 이유는 혹시나 몰라서 민법 100점 맞고 시설개론 40, 회계 40. 그러니까 과목이 2과목, 3과목 그 차이예요, 지금. 그 차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이렇게만 공부해서는 점수가 딱 고정이야. 60, 70점. 근데 시험이 물론 회계가 쉽고 시설개론 쉬울 수 있죠. 근데 그건 장담 못 해요. 1년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꼭 그런 것만 아닌데 회계를 전략 과목으로 삼고 민법과 시설개론을 50점을 맞으려고 그러니까 회계 80점 목표, 시설개론 50, 민법 50 이렇게 전략을 잡으셔가지고 공부하신 분이라면 낭패를 봤을 확률이 많아요. 올해 시험에. 그러니까 시험이 갈수록 전략 과목이라는 과목이 없어진 것 같아요. 세 과목을 골고루 잘하셔야 돼. 예전에 3년 전, 4년 전처럼 민법 고득점, 시설개론, 회계 꽈랑 면한다. 이런 전략 과목, 또 특정 과목, 시설개론, 고득점, 민법, 회계, 꽈락을 낸다. 이런 전략 과목, 이런 전략 안 통해요 지금은. 자, 장단컨대 안 통합니다. 왜? 어디 그룹에서 비 내릴지 몰라 이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민법 50, 회계 50, 시설 50을 맞춘다라고 들어가셔야 돼. 50점 맞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결론 들어오면 실제 시험은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요 밑에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험에 응용이 안 돼. 응용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채권법 올해 8문제 중에서 나름대로 자부를 갖고 있어요. 그중에 7개를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고 다 찍어드렸어. 다만 여러분이 기억을 못할 뿐이야. 물권법 8개 중에서 8개를 다 찍어드렸어. 입에 넣어드렸어. 이건 나옵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시험 보시다가 박수를 치세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죠.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네 얘기고 난 내 기준을 가지고 공부할 거야. 그럼 학원을 뭐하러 나오고 학원을 인강을 뭐하러 들으세요 지금.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이게 자 보셔봐. 요 기초과정 기본과정 할 때는 요 물속에 잠긴 요 부분을 할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6월달 동영 모의고사 갈 때쯤 요때쯤이면 요 빨간색 요 부분을 강의할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을 강의할 거야. 요 부분을 강의할 거야 지금. 그럼 선생님 동영할 때 선생님이 알려주신 요 부분만 시험장 코앞에 요 부분만 하면 되잖아. 요것만 들으면 되겠네요. 물론 그래도 돼. 근데 문제는 요 바닷물 속에 잠긴 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를 이해를 못할 여기를 이해를 못해. 있다 없다가 답이 아니잖아요 지금. 있다를 있을 수 있다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있을 걸 있겠지 있겠구나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강의는 오늘부터 하게 될 기초과정과 다음 달 하게 될 기본과정이 최선이다. 그리고 올해 안에 민법을 끝낸다. 그리고 심화과정, 문제풀이 과정, 요 5달 과정은 한 번만 들어보시면 끝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동영, 그리고 백선특강. 그러니까 요 보록해정 굳이 물론 제가 6월달 가면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할 거예요. 지금 결과론이고 지금 우리는 처음 시작한 단계니까 어디가 중요하다고? 여기가 제일 중요해. 특히 민린이 또는 더 중요한 건 우리 N수생 여러분. 제발 죄송해요. 떨어진 이유를 분석하시라고. 떨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려운 것은 알아. 근데 기초를 몰라. 기초를. 고득점이 나오는 것은 90점, 100점이 나오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려운 것을 많이 알아서 고득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초를 알아서 응용이 돼서 고득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어려운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좀 안타까운 거. 쉬운 건 틀리고 어려운 거 맞추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쉬운 걸 틀리고 어려운 걸 맞추면 뭔 의미가 있어. 어차피 한 문제당 2.5인데. 예전에 그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는 1.5, 어려운 문제는 2.5, 더 어려운 문제는 4점 줬어요. 이렇게 시험을 주면 어려운 문제 맞추면 희열을 느끼지. 근데 예를 들어서 쉬운 문제도 2.5고 어려운 문제도 2.5인데 그럼 뭐 쉽든 어렵든 맞추면 장땡 아니에요? 쉬우면 쉬운 대로 틀리고 어려운 틀리고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딱 패턴이 하나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넉 달 동안 오늘부터 시작한 넉 달 동안 민법을 끝낸다. 그러면 여러분이 넉 달 동안 과정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강하고 복습만 하셨다면 여러분은 장담합니다. 내년 시험 80점 이상 나오실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느끼실 거야. 처음에는 진짜 민린이라 서신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듣다 보면 넉 달 동안 듣다 보면 1월 달부터 눈이 트일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들으시면 민법 점수는 80점 이상 나올 걸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라 내년 시험의 대략적인 과정 그리고 어디가 중요한지 우리 처음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그 작년에 그 폐배의 아픔을 떨어지는 아픔을 느끼시는 분들은 꼭 기초과정 이게 두서없는 얘기 같긴 합니다만은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초서는 있습니다만은 기초서도 기초 순서대로 나가긴 합니다만은 내년 시험 대비해 가지고 얘기할 거.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말은 기초인데 어찌 보면 심화합니다. 어찌 보면 왜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깊다는 얘기는 여기를 알려드린 거예요. 여기를 알려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만 알려주면 쉬워요. 실은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요 얼음을 보여주는 건 쉬워.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숨어져 있는 요 내용을 알아야 여기만 알면 여기는 당연히 유추가 됩니다. 근데 여기를 알고 있으면 바닥에 뭐가 숨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기초 과정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 그 기초서 2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법의 의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